안녕하세요. 경희공자의 해드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독립문 근처 아파트를 주목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독립문 근처에 있는 아파트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드림 부동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문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좀 상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2018년도에 굉장히 핫했었죠. 올해 더웠던 만큼 그 핫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이 독립문 근처 아파트들이 2018년도에 핫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배추 같은 그런 걸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뭐 어떤 때는 배추값이 금값이라서 식당에서 김치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그런 현상도 생기곤 하는데요. 그 이유가 수요가 몰렸었을 때 이 배추라는 게 금방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씨를 뿌려서 또 이게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배추가 모자랄 때는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죠. 그런데 그 정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농민분들이 배추를 심을 때 1년, 2년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해는 배추가 모자르고 어떤 해는 또 배추가 남아서 뭐 밭을 갈아엎는다는 등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이런 수요와 공급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 2년 예측하기도 어려운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번 세우려면 10년,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동 문제도 쉽게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독립문 근처 아파트를 알아볼 텐데요. 그럼 과거의 독립문은 어땠었을까? 자, 이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기 밑에 블로그 주소 나오죠. 여기 사진에 그 옛날 그 독립문 모습들을 잘 그 정리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독립문은 1970년대의 그 독립문입니다. 지금 위치하고 있는 독립문 위치와는 좀 다른 곳에 위치해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금성 직매장도 여기 보이네요. 금성은 그 옛날 그 로고고 지금은 GS로 변경이 됐었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차들이 이렇게 독립문을 위시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다니네요. 지금은 독립문이 다른 위치로 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요. 저 어렸었을 때도 이 버스를 타고 가면 이렇게 차들이 독립문을 이렇게 지금의 남대문처럼 이렇게 돌아서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버스를 보니까 또 재밌는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이제 무학재가 나옵니다. 무학재가 이제 좀 높은 언덕인데 그 당시만 해도 버스가 그 무학재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 평지에서부터 쭉 속도를 내서 쫙 달립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무학재 들어서서 한 중턱쯤 되면은 설설 긴다라고 보통 그런 표현을 쓰죠. 버스가 천천히 해서 이제 간신히 그 무학재를 넘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참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기술들이 좋아져서 버스를 잘들 올라가죠. 어쨌든 그만큼 이 독립문도 그 세월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97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직공원이랑 지금 보실 수 있는 고가도로 공사가 이제 진행 중이었었습니다. 이 사직공원에 연결되는 사직터널이 뚫림으로 인해서 광화문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 고가도로를 통해서 그 신촌 쪽으로 신촌이나 이대 쪽으로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공사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78년도에 그 지금 고가도로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독립문 요게
아무래도 훼손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독립문을 지금 현재의 독립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보시는 모습이 현재의 독립문 모습입니다. 뒤에 경희궁 자이 아파트도 보이네요. 그럼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은 강북에 있는 아파트 현황입니다. 이쪽이 중심 상업적이고요. 요 핑크색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 상업적입니다. 그 상업적 내에는 아파트가 없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근처에 주거를 하실 분들이 이제 이 아파트 주변에서 거주를 하시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1900년도, 200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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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년도. 주로 이 1900년도에 세워진 아파트들이 많고요. 2000년도에 만들어진 아파트들도 이제 간혹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쪽 가운데 부분에 주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많이 모자른 그런 현상을 나중에 이제 문제점이 대두되긴 하죠. 그리고 요 위쪽은 산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 재밌는 부분들은 그럼 아파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네라고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세대수를 보시면 저기 20세대, 54세대, 148세대, 90세대, 36세대 굉장히 아파트 세대수가 작은 것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파트를 그 입주를 하게 될 때 고려할 부분들이 크게 세 개라고 보통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역세권인지,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인지, 세 번째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아파트인지 보통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여기 지금 중심에 있는 종로나 중구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런 큰 단지 아파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중에서 그럼 20년 이하 된 그 아파트 중에서 1000세대 이상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살펴본 건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거의 전멸입니다. 몇 개 보이질 않죠. 그래서 그 중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경희궁자이 아파트입니다. 요게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2단지가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여기가 이제 독립문 극동 아파트 그리고 천연뜰한채 아파트 요 밑에 부분은 아현동 쪽인데 새로 여기 아파트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년이 지났는데도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분포가 굉장히 보이질 않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 넓은 상업지역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주거를 할까? 나는 이 근처에서 편하게 가까운 데서 출퇴근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가 부족한 현상이죠. 근데 이거를 규제를 통해서 그런 수요들을 억누를 수가 있을까?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핸드백 좋아하시잖아요. 그 명품 핸드백 사고 싶으면 막 밤잠도 못 주무시고 막 눈에 아른거린다고 하시는데 그 핸드백을 못 사게 정책적으로 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할 건지. 이 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출퇴근하기에 좋은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주거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들은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유가 있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금방에 아파트를 얻어서 그 출퇴근 시간을 가깝게 하고 또 여기 중심 상업적에 있으니까 교통도 좋고 나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당연히 많겠죠. 그런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이 그 통일로 부분입니다. 이쪽에 아파트들이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연신내까지요. 근데 이게 아파트들이 이쪽으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통일로는 유명한 곳이죠. 여기 아침에 출퇴근할 때 엄청나게 차가 밀리는 지역입니다. 이 통일로 부분이. 그래서 이쪽에 지금 새로 아파트들이 더 입주를 하게 되면은 과연 이 통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그
트래픽 잼으로 인해서 교통 지옥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잠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하철 3호선입니다. 이 지하철 3호선도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죠. 뭐 지하철을 놓치는 뭐 그런 현상도 생기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연신내에서부터 또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도 또 엄청나게 많아질 건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없던 공급을 이쪽 통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교통 현상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게 또 과제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그 GTX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출퇴근 시간 뭐 1시간 이상 지금 이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차를 이용을 하시면은 한창 막힐 때는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멀면 멀수록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이 도심에서 가까운 독립문 근처 이쪽에서 주거하겠다라는 수요는 항상 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몇 세대인가 이제 그걸 보시는 건데요. 앞쪽에 이제 보셨던 부분들을 다시 조명을 해보면 여기가 1000세대, 1300세대, 1000세대. 자, 요 1000세대 정도 아파트들이 요 정도밖에 없다. 이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다시 앞에 화면으로 가시면은 지금 독립문 아파트가 1990년도에 세워졌고요. 요것도 2000년, 2006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10년 주기로 봤었을 때는 10년 안에 세워진 아파트는 경희궁자에밖에 없다. 이제 이런 또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남 좀 살펴볼게요. 이 강남은 보니까 벌써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리고 상업지역이 여기 이제 핑크색 부분인데요. 상업지역이 강북에 비해서 상당히 분포도가 넓지가 않습니다. 넓지 않으면서도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꽉 차 있죠. 그러니까 강북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강남은 대부분 평지이기 때문에 또 이 아파트 입지 여건도 훨씬 좋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은 굳이 강북에 직장이 있다고 해서 그 강북 연신내나 이런 먼 쪽, 뭐 저쪽 그 상계동 이런 쪽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강남에서 강북으로 출퇴근하시는 그런 분들도 뭐 적지 않겠다. 뭐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굉장히 분포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남과 이제 강북을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니까요. 자, 보시는 바가 아까 봤던 화면이지만 이쪽에 강북 가운데 쪽은 굉장히 드문 거의 아파트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강남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강북, 강남 뭐 인구 비슷할 텐데 강북도 엄청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살펴보신 바와 같이 세대수가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세대수도 별로 안 되죠. 지어진 지 뭐 10년, 20년 이렇게 따지면은 아파트들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들을 지금 연신내부터 시작해서 여기 파주까지 아파트들을 새로 짓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통 문제 이걸 또 해결해야 되니까 GTX를 새로 방안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GTX 라인 때문에 이 파주나 연신내 그리고 녹번 이쪽은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 새로운 교통 체계 그리고 여기에 근접해 있는 아파트들은 뭐 가격이 많이 오른다 뭐 이런 보도들을 많이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GTX 라인이 파주에서부터 어쨌든 서울역까지 오게 됩니다. 서울역은 독립문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GTX 영향을 받는 독립문 근처 아파트들은 당연히 혜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부분들은 지금 대북철도 지금 점검하고 있죠. 그럼 그 대북철도가 연결이 되면은 지금은 뭐 GTX를 주목하고 있는데 유럽 여행 가보시면은 유로패스 이용해 보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철도도 이용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도 이용을 하지만 철도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철도가 지금 이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개성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서울역 중심에서 여기 DMC 쪽 이쪽 부분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지금 이 통일로도 아침 출퇴근 시간에 그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성이랑 연결되는 물류 시스템이 연결이 되려다 보니까 지금 파주에서 서울 간 고속도로 그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 고속도로가 역시 그 DMC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DMC 쪽은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속도로랑 이 철도 이런 부분들이 만나고 GTX도 이쪽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는 곳인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결국 독립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수요가 줄어들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배신을 할 수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독립문 근처 아파트는 한마디로 원앙과 같은 아파트다. 그러니까 일편단심 아파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곳이네요. 그러니까 고무신을 꺾고 싶고 싶어도 이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를 구매를 하셨는데, 아파트가 배신을 하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연유로 해서 독립문 근처 아파트들은 당분간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